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매니지먼트의 사명, 2부는 매니지먼트의 방법, 그리고 3부는 매니지먼트의 전략인데요. 오늘은 1부를 시작하기 전에 프롤로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현대의 모든 선진사회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사회적 과제들은 모두 매니지먼트에 의해 운영되는 영속적인 존재, 즉 조직에 맡겨졌다. 현대사회의 기능은 대부분 조직의 일하는 태도에 달린 셈이다. 오늘날 시민의 전형은 피고용인이다. 그들은 조직 내에서 일하고 조직의 생계 자금을 의존하며 동시에 조직의 기회를 요구한다. 자기 실현과 함께 사회에서의 위치와 역할까지도 조직에서 찾으려 한다. 현대사회는 이렇게 피고용인 사회다.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사회에 대해 아직 중요한 이론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조직사회는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관, 정치관 혹은 사회관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정치 사회 모델로서 로크, 흉, 해링턴 등 16, 17세기 사상가들의 견해가 그대로 차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견해는 중앙정부 이외에 어떤 권력이나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모델로 삼고 있다. 현실은 훨씬 더 진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모델은 이것뿐이다. 새로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이론이 생겨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새로운 이론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밝혀진 사실만이라도 이용하여 당장 행동에 착수해야 한다. 매니지먼트 없이는 조직도 없다. 매니지먼트는 오늘날 기업,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병원, 군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가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이 없으면 매니지먼트도 없다. 그러나 매니지먼트가 없다면 조직도 없다. 한편 매니지먼트는 소유권, 계급,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매니지먼트란 성과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객관적인 기능이다. 매니지먼트는 기업만의 것이 아니다. 신좌익은 우리 사회를 기업사회라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신좌익의 다른 논법이 그러하듯이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물론 선진사회는 기업사회인 경우가 많다. 기업은 모든 조직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때로는 그 힘이 정부를 능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의 지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 소규모화되고 있다거나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조직이 성장함으로써 사회가 다원화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정말 간절하게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곳은 기업 이외의 조직들이다. 이미 시의 수도국이라든지 대학 등에서는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는 그러한 조직에서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다. 매니지먼트 붐의 종말. 붐은 사라지고 이제 성과 위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야말로 매니지먼트의 슬로건에 가장 적합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출간된 매니지먼트 관련 서적은 전부 모아도 책꽂이 하나 분량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60년대 후반에는 미국에서 나온 매니지먼트 책만 하더라도 수백 종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나온 모든 책의 4배 혹은 5배나 되는 책이 1년 안에 출간된 것이다.
매니지먼트를 가르치고 있던 기관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한 군데에서 60년대에는 전 세계의 수백 개 학교로 늘어났다. 매니지먼트 붐도 여느 붐들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꺼졌다. 화려한 종말을 고한 것은 아니다. 매니지먼트의 마력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가장 큰 원인은 매니지먼트가 만병통치약도 마법의 지팡이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매니지먼트 붐의 기초가 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얻어진 지식이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지식과 접근, 이해가 필요했다. 이렇게 붐은 끝났다. 그러나 매니지먼트는 이미 세계 경제와 사회를 바꾸고 있다. 이제는 매니지먼트를 모르는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매니지먼트는 앞으로도 하나의 힘, 기능, 책임, 규범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매니지먼트 붐이 남겨준 가장 중요한 성과이자 유일한 성과이다. 매니지먼트 붐의 중심이 된 개념은 다음의 7가지였다. 그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적 관리법, 연방 분권 조직의 구조,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인사관리, 미래를 위한 매니지먼트 개발, 관리 회계, 마케팅, 장기계획 수립 등이다. 이들 7가지 개념은 매니지먼트 붐 이전에도 존재했다. 다시 말해 매니지먼트 붐은 보완되고 세련되어지고 수정되긴 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다. 대신 그때까지 소수 전문가의 지식이던 것이 대중과 공유되었고 예외로 치부되던 것들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이제 매니지먼트 붐의 중심이 되었던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기초 분야에서조차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니즈의 출현. 몇몇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미 종래의 지식이나 접근법이 진부해지고 있다. 한편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니즈가 나타나기도 한다. 매니지먼트 붐이 시작된 초기에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었다. 원래 매니지먼트란 이미 확립된 사업을 관리하는 활동을 의미했다. 기업가적인 활동이나 이노베이션은 중심 사항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기존의 것을 최적화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에 관여하는 활동을 모두 매니지먼트의 영역으로 본다. 기존의 매니지먼트 붐은 기업에만 한정된 개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업뿐 아니라 모든 조직이 매니지먼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매니지먼트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업 이외의 조직을 관리하여 성과를 올리는 일이다. 앞으로는 지식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육체노동 중심의 과업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고 현재 기초적인 자원 투자 코스트 센터가 되는 것은 지식 노동자다. 이들은 육체 노동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 즉 이론과 개념에 따라 일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매니지먼트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선진사회는 경제적으로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더구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는 공급 능력의 차이만이 존재한다. 전 세계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분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요, 욕구, 가치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쇼핑센터와 같은 상태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 생산자원, 시장기회, 인적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는 것이 필연적이고도 정상적인 대응이다. 물론 한 사회의 중심 가치나 존속 여부 자체가 매니지먼트의 성과, 능력, 의지, 가치관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사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화다.